정의당 유호정 의원이 분홍 원피스를 입고 국회 본회의장에 참석한 것을 두고 주로 민주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적절한 의상이냐는 찬반 논란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폭락하는 가운데 민주당과 통합당의 지지율은 비슷한 수준이 됐고 차기 대선에서 야권 후보를 찍겠다는 사람이 여권보다 더 많았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여권의 사퇴 주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국기문란이라고 주장하자 진중권 전 교수가 성기문란이나 잘 단속하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유호정 의원이 붉은 원피스를 입고 국회 본회의장에 등원을 하자 민주당 100만 당원 포럼 페이스북에서 본회의장에 술값 받으러 왔나? 노래 도우미를 누가 불렀느냐? 이런 인신공격성, 성추행성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주로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 같은 비난이 이어지자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조문을 거부한 것이 유호정 의원이 거부를 했죠. 공개적으로. 거부한 것에 대한 안각품이냐,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비꼬한 거죠.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갑자기 원피스가 입고 싶어지는 아침이다 이러면서 응원의 글을 보냈고 많은 여야 의원들도 동조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호정 의원 본인이 밝힌 내용이 재밌습니다. 이렇게 초선 의원이면 그만큼 쏟아지는 비난, 갖가지 관심에 굉장히 부담스럽고 당황했을 텐데 상당히 쿨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이 화도 날만한데 여성이라 받는 이 같은 의상 등에 대한 차별을 한번 공론의 장에 올리고 싶었다. 양복을 입어야만 예의를 지키는 건 아니지 않느냐. 정장 차림의 오랜 관행이 국회에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진 건 맞죠. 장점도 있었습니다. 이런 관행이 만들어지게 된 국정의 신뢰도를 높인다든지 또 국정 업무를 하는, 국회 업무를 하는 긴장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것들이 전통적으로 남아 있었죠. 하지만 부정적으로는 권위적이다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일을 하는데 업무에 적절한 긴장도를 유지하는 정도라면 이제 의상을 갖고 왈부왈부하는 건 얘기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 유호정 의원이 아직 초선이고 해서 국회 의정 활동에 대한 어떤 성과 이런 것은 뚜렷한 것을 본 적은 없지만 이번 의상 논쟁을 통해서 쿨한 모습, 청년 대표로 이번에 비례대표로 선발이 됐죠. 한번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 달 들어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35%, 통합당은 34% 비슷한 수준까지 됐습니다. 무려 20%포인트 넘게 차이가 나던 수준에서 이제 비슷한 수준이 된 겁니다. 역전이 되는 골든 크로스라고 하죠. 가능할 것이냐라는 얘기들이 정치권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부정이 51%, 긍정이 44%. 이게 1년 전 조국 사태 이후의 수준입니다. 또 중요한 게 하나가요. 리서치 뷰라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지난달 28일에서 31일까지 전국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차기 대선 가상조사입니다. 차기 대선에서 여야 후보 누구를 찍겠느냐라는 겁니다. 여권 후보에게 41%, 야권 후보에게 42%를 찍겠다고 했습니다. 아주 놀라운 결과입니다. 여권은 유력한 후보들이 2명이 있죠. 이낙연, 이재명. 야권은 현재 유력한 후보가 없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거론되는 것 외에는요. 10% 지지율이 넘는 거론할 만한 가치가 있는 후보가 아직 없는 상태인데도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난맥, 검찰과의 갈등, 또 지지층만 바라보면서 이 공감이 부족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야당이 어부지리를 얻은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국정 난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야당이 어부지리를 얻었다는 건 이제 조금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176석이라는 거대 여당이 103석의 야당에게 밀리고 있다는 건데 야당의 지금 통합당의 초선 의원이 절반을 넘습니다. 이번에 윤희숙 의원 보셨고요. 또 부산의 박수영 의원 등을 비롯해서 굉장히 논리적이고 차분하게 또 국민들과 공감하면서 국회에서 투쟁을 하고 있죠. 거대 여당에 맞서서 그런 부분들이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고요. 아직 통합당에는 색깔론이라든지 기득권 대변이라든지 이런 자세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초선 의원을 중심으로 전혀 개파도 없고요. 많은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이런 대목입니다. 앞으로 이 지지율이 어떻게 될 것이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가 무너진다면 상당히 레임덕이 가속화될 것이다. 40%대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독주는 또 계속될 것이다. 이런 점을 봅니다. 결국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계속 무한질주로 달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나 또는 우리 국가 전반을 위해서라도 강력한 야당 지지율 있어야 한다. 특히 야권의 대선 후보가 유력한 대선 후보가 윤석열을 비롯해서 계속 나와줘야 여권에는 견제가 될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두관 의원요. 윤석열 총장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독재라고 비판을 했죠. 이에 대해서 김두관 의원이 많은 여당 의원들이 윤석열 사퇴를 주장하고 있는데 김두관 의원이 나서서 국기문란 행위다. 대통령에게 감히 독재라고 했다. 망설일 것 없다. 해임해야 한다. 헌정질서 유린이자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중권 전 교수가 저는 진중권 전 교수의 주장에 다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분의 그 언어의 선택, 표현 참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비꼬기도 잘 하고요. 김두관 의원을 향해서 국기문란 신경 쓰지 말고 성기문란이나 잘 단속해라 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성추행, 민주당의 오거돈, 박원순 이어지는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건드린 거죠.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왜 윤석열 얘기에 갑자기 성기문란 얘기가 나오느냐. 김두관 의원의 국기문란 주장이 지적이 전혀 엉뚱하다는 겁니다. 검찰과 감사원은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독립기관입니다. 그게 독립성을 주는 이유는요. 현 정부든 누구든 공무원이든 비리가 있으면 감사하고 조사하고 수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독립적인 지위를 부여한 겁니다. 헌법에서. 그 검찰총장이 현 정부에 대해서 또 현 검찰을 둘러싼 시국에 대해서 자기의 견해를 이야기를 한 것을 국기문란이라고 본다는 건요. 또 진중권 전 교수의 그 말을 인용을 할게요. 코 묻은 친문표를 구걸하는 행위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성기문란이나 잘 단속해라. 그 얘기에는 그런 뜻이 들어있다고 봅니다. 검찰총장이나 감사원장이요. 각종 비리를 눈앞에 두고도 대통령의 뜻에 따라 또 집권당의 뜻에 따라 덮어둔다면 그게 국기가 탄탄해지고 안정되는 겁니까? 그게 바로 독재라는 겁니다. 검찰은 나쁜 놈을 잡아내서 국가를 안정시키고 인권을 보호하는 겁니다. 물론 10명의 도둑놈을 놓치더라도 선량한 한 명의 선량한 사람을 죄를 줘서는 안 된다라는 인권 보호는 당연하죠. 그렇지만 도둑놈을 잡는 것 인권 보호의 한 축입니다. 국가 안정에요. 그런데 정작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데 왜 여권이 나서서 윤석열을 사퇴하라느니 윤석열의 버릇을 고쳐야 한다느니 이런 얘기를 합니까? 대통령 문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톡 마칩니다.